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He has done something so serious that there should be prosecution against hi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소리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현장이죠. USA 외치고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목소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기가 이제 9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하자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가 됐고요. 내일이면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 전문은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에 눈 많이 왔죠? 오는 길에요. 네. 눈이 많이 와서 네. 눈을 많이 맞고 네. 눈이 되었습니다. 아, 그건 뭔 소리입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지금 아주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전철을 타고 와서 예. 이따 집에 갈 때도 전철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철도 한강 건너실 때 보면은 한강이 대부분 얼음이 덮여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차들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길 건너편에 있는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방송국에서 길을 건너서 이제 이 CBS로 오는데 예, 몇 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예. 제 몸에 이제 눈이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그때는 예. 지금은 조금 덜 오다가 많이 오다 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 제설이 안 돼서 큰 난리였지 않습니까? 서울이. 네. 이번에도 일부 이제 이 기초지자체에 이제 눈이 많이 쌓였다 이런 예. 얘기가 나와서 예. 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사정에 예. 굉장히 레이더를 강하게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빙하의 몸에 눈이 쌓인 것은 방송을 양다리를 걸친 대가입니다. 아, 그래요? 방송은 그 하나에 길건너도 충실해야 가고. 됩니다. 예, 사람이. 예. 화사님은 다른 방송사 안 가세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CBS의 이해해 장세동입니까? 줍시다. 자, 역시 트럼프 소식인데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제가 매일 외신에 들어가 보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언론에 코로나하고 트럼프 뉴스를 빼면 읽을 거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지금까지 트럼프 뉴스가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데 이게 도대체 비밀이 뭡니까 이거? 저는 그 영어로 돼 있어서 읽지는 못했는데 예. 아무튼 트럼프 뉴스의 비밀은 집단적 피해 의식이다 이렇게. 집단적 피해 의식이다. 이것도 뭐 상당히 심리학을 또 관심을 가지신 분다운 표현. 그렇습니다. 이 집단적 피해 의식이라는 거는 심리학적인 병이기도 하지만 또 이 경우에는 정치 사회학적인 병이기도 하다. 아, 이런 그래요? 진단입니다. 예, 제가 상당히 청진기 되면 이제 진단 병명 나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먼저 자, 미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탄핵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미국 민주당이 현지 시간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을 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 시간 13일 날 표결 실시한 예정인데 예. 지금 하원 통과는 확실시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네요. 그렇죠. 앞서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12일에 이 결의안을 먼저 하원에서 통과를 시킨 후에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의 최후 통첩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통첩 24시간 동안 펜스 부통령이 이 헌법 25조 발동을 안 하면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펜스 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시위에서 온통 규탄의 목소리가 펜스 부통령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펜스를 목매달으라는 그러니까 그런 구호까지 끔찍하더라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은 자칫하면은 양쪽에서 경쟁의 공격을 받는 아주 그 기묘한 위치에 처해 버렸어요. 펜스 부통령이 사방에 펜스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펜스 그렇군요. 룰이 다른 또 펜스 룰이 마이크 예. 펜스 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신복처럼 그동안 해왔는데 예. 이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한 걸 자꾸 지시를 하니까 사실은 중심을 잡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수정헌법 25조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용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현지 시간 13일에 탄핵안 표결은 실시가 되고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탄핵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예상되는 탄핵 절차. 네. 이것은 이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상원에 제출할 탄핵안을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표결에 붙이는 건 아니라 나름대로 재판 비슷하게 이제 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심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기간인데 더군다나 현재 이제 선거 결과가 미반영된 상태의 상원이기 때문에 예. 민주공화 양당 각각 50석씩 보유하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분의 2 찬성 표결이 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예. 이게 탄핵 찬성을 이 사람들이 해야 가능한 건데 예. 지금 탄핵을 공개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양당 체제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반반씩 의회를 반분하고 있는데 3분의 2라고 하는 탄핵선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를 보면 그때 다 원내교섭단체가 3개 이상이었어요. 네. 다당 체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탄핵도 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 분위기를 몰아갈 때 3당이 그 당시 원내에 있는 당시에 3당이 에워싸고 예.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여당 내에서 균열이 가능했던 거죠. 그게 양당 체제라면 양상이 달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당이냐 그 다당이 되냐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이 또 구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하원 표결은 통과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시는 것 같고 단지 상원이 문제다. 상원에서 3분의 2 발의 찬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뉴스 화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제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설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상원에서 절차도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뭐 사실은 지금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100일이라는 그 법 규정은 있네요. 심의 기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상원 100일이라는 게 이제 심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해버린 다음에 예. 사실은 이 상원에서 탄핵안이 표결이 되더라도 그때 예. 가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뭐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막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막 통과를 막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 상원에서 이 트럼프를 탄핵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세워라 네. 내워라 이렇게 밤새도록 논쟁을 하고 있으면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첫 출발을 산뜻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예. 바이든 행정부가 발목이 잡히는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단 하원에서 이렇게 좀 의결이 되고 나면 100일 정도 시간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아젠다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주고 예. 이 100일 이후에 상원으로 송부를 하자 이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원에서 하루의 반은 장관 지명자 인준이라든지 예.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논의라든지 이런 걸 쓰고 나머지 반은 탄핵을 다루는 이런 식으로 예. 낮과 밤에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상원을 운영하면 어떨까?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회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뭐 그때 상황 봐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논의의 근저에는 4년 후에 트럼프 재출마를 의식한
지금부터의 어떤 견제고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유력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혹은 반란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는 향후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4년 후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들 보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건데요. 당내 강경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이걸 뒤집자고 한 모든 정치인들을 쫓아내자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 그러네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법당국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정치가 꼭 한국 정치 닮아갑니다. 퇴임한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 이거 참 미국 정치가 여기까지 왔군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 트럼피즘, 이 또 지지자들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인칭 시점으로 본다면? 제가 트럼프라면 말입니까? 예. 제가 트럼프라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예. 아니, 그건 옛날에 했던 말이고. 그렇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애초에 이제 이렇게 될 게 사실은 뻔했는데 뭐하러 이제 그 모여있는 시위대에 가서 의회로 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선동을 왜 했느냐는 것이죠. 철저하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위대는 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대선의 승리를 빼앗겼다 민주당에 이 주장에 동조해주는 고마운 동맹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군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을 관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 몰려가서 우리가 시위를 해서 실력 행사를 하면 상원 안에 있는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겁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의 충실한 신복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부 주의 이제 표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서 나의 승리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상원 의사당에 쭉 이제 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라고 측근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V를 통해서 이렇게 상원이 유린되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나의 어떤 불행에 내가 승리를 빼앗긴 것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롭게 이렇게 의사당 내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뭐냐면 현실 검증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실 검증력. 어떤 그 현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지자들이 무언가 디스토피아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음모론까지도 지금 막 상당히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암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 자기 암시 속에서 이 시위대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덕에 이제 좋아하던 트위터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되고 트위터 주가는 폭락하고 이런 여러 명이 불행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지자들은 이 수많은 지지자들은 왜 이런 심리 상태인 거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궁금한 대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또 이 정황을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 이분들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성정치 체제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성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엘리트 정치가 하자는 대로 해왔고 그들이 이제 좋은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켜봐 왔지만 정신 차려보니까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여전히 이 엘리트 정치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우린 여전히 비주류고 일자리는 없고 결국 손해만 봤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자신들은 상상해 본 일이 없는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이 흑인 대통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흑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엘리트와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들을 강제를 하는 듯한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를 완전히 믿지 않게 돼버리고 이런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이런 걸 일컬어 반지성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런 지금 미국 용어가 사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사회의 어떤 그 위기는 바로 그 점에 있다. 반지성주의. 그 이면에는 집단적 피해 의식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돼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사실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하여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수술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 들으신 내용 중 첫 번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목소리인데요. 박성중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목소리인데 너무 여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 여야가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당사자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정치권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원전이 있는 경주 양남면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좀 전에도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한수원 네. 조사 결과 나온 이후로 우리 주민들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지하수까지 삼중수소가 나온다 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걱정이 많고 주민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매우 불안해하고 이때까지 이걸 어떻게 모르고 살았나 이렇게 막 후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 문제군요. 우리가 몰랐다. 이런 부분들 네. 굉장히 당혹해 하신다는 말씀인데, 자, 지금 한수원 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아주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입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하다. 예,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 예.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생각한다면 네. 저런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민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쪽이어야 되는데 여야 간에 정치 공방이 돼 버렸네요. 네, 이상합니다, 참. 참 이상하다. 우리 정치권에 이상한 일 한둘이 아니죠. 자, 네. 걱정인 부분이 바로 지하수입니다. 한수원 조사 결과로는 부지 내 지하수 배수로에서 71만 3,100크롤 엄청난 양이 검출이 됐다 그래요. 이게 네. 관리 기준 4만 베크롤에 비해 18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자, 처음 문제가 제기된 건 7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 까맣게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아무런 정보 전달도 못 받으시고 예. 또 이런 일을 사실은 주민들은 마땅히 알으셔야 되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항상 안전하다 하니까 정말 안전한 줄 알았죠, 저희들은. 예. 그러면 역시 지금 그 정부에도 이런 걸 주민들이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으시겠어요? 네, 저희들 막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물을 저희들이 먹고 있었다는 것도 화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고, 참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게 유전자까지 변형시키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이걸 듣고요. 예. 인터넷을 찾아서 이걸 봤습니다. 보니까 참 이게 뭐 벌써 뭐 한 8년 전에 파손이 됐고, 예. 그걸 뭐 또 뭐 2년 전에 한 6년이 지나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 국감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예. 그걸 2020년 1월까지 작년 1월까지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예. 아직까지 수리를 안 하고 있고, 예. 수리가 안 됐으면 예. 안 됐다라고라도 주민들한테 좀 이야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예. 그런 이야기도 없고 저희들 참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 한수원 측은 부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예. 외부 유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수가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국민 공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발견된 지점이 네. 그 부지 경계 지점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 측정을 했다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수에 섞여서 나가고 있는데 이 지하수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한수원을 지은 지 지금 4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무조건 안전하다. 상황이 뭐
니들 몰라도 된다. 이건 내부 문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부지 경계 우물 3중 수소가 1,320베크렐 검출됐다고 하네요. 네. 정부가 식품에 허용한 기준치가 100베크렐이니까 약 13배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들 식수도 다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사를 이전에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이게 식수에 삼중수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한수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제기도 하고 했는데 한수원은 자기들 때문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예. 뭐 자연 방사능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걸 거다. 예. 그리고 이게 또 기준치에 미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우리나라 식수 기준은 캘리포니아에 뭐 15베크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예. 우리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식수 기준으로 600베크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많이 다르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가 되는 이 방사능이 섞인 물을 저희들이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예. 그것도 들어온 지역이 반 정도도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8년 전에 벌써 2012년이니까 8, 9년 전에 이미 파손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섞여 나오고 또 예. 그 이전부터 섞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예. 한수원에서는 어디서 나와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예.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 조사도 안 돼 있고 물어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게 차수막이 파손돼서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나간 것도 아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이 불확실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부 전문가입니다.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 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정도다. 너무 우려할 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전문가가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삼중수소라는 게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물질이랍니다. 밖에서는 못 뚫고 들어가고 예. 안에 들어가면 이거 뚫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게 이 피부를 또 관통하지 않는 감마선하고 다른 물질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내부 피폭을 일으키고 이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이 내부 피폭을 일으키면 유전자 변형도 뭐 가져오고 예. 단기간 노출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예. 암까지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걸 멸치 1g, 뭐 바나나 몇 개 이게 비유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양심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끝으로 정치권에 요구하고 싶으신 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저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정쟁 좀 하지 말고 네. 예, 안전하고 이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을 우리 생명에 위협받는 것들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주 양남면에 이재걸 씨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보니까 아주 주민들 많이 불안해하시네요. 자, 화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문제의 핵심은 물론 과학적으로 이 검출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찬찬히 규명을 해야 될 일이겠지만 네. 더 불안의 핵심은 뭐냐면 배출 경로가 아닌 지하수로 누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명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주민의 불안을 결코 어떤 단편적인 계산으로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 네.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불안을 키우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 정책으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수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두 번째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는 병생노입니다. 예. 병이 널리 퍼지면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잊혀졌던 이익공유제가 살아 돌아오고 여기에 또 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빠졌네요. 네. 병생노 좋습니다. 일단 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예.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이득을 본 업종이라든지 기업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이 뉴스의 비밀은 저는 트리플 리 이씨 3명과 기브앤테이크를 예. 들고 싶습니다. 영어네요. 영어 어렵다. 네. 근데 기브가 아니라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자, 이익공유제 우리가 경제민주화 할 때도 나왔던 단어고 네. 또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제안된 바 있는 주제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재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재헌헌법에. 네, 사기업에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이익의 분배에 균등할 권리를 주어진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보수 우파 정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예. 양쪽 중에 하나로 본다면. 예. 근데 이제 어떤 사회주의 세력이라든지 이쪽과의 경쟁을 위해서 우리 북한보다 더 분배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서 내놓은 정책의 측면이 좀 큽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보수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당시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때 정부 나름의 어떤 친서민 중도 실용 뭐 이런 네.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었고 그때 정운찬 총리였죠. 정운찬 네. 총리가 이제 그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온 과제가 이제 대기업이 해마다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그 일부에 대해서 협력 중소기업에게 배분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때는 실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불발이 되었다가 네. 또 다른 이씨 정치인 이낙연 대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초과 이익 공유제 옛날에 정운찬 총리 이야기하던 거 기억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를 기화로 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뭔가 사회연대 이익 공유의 새로운 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정책 사회주의다 하면서 하는 반발 만만치 않죠? 네, 근데 거꾸로 보면은 이익공유제가 사실은 어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부장려에 가까운 네. 그런 성격이 강하고 기업 대 기업의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은 어떤 소득이 더 늘어난 개인에 대해서 더 소득세를 물려서 그것으로 분배에 쓴다.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따질 때 뭐 사회주의라든지 반시장 반헌법 이렇게 좀 과한 슬로건을 쓰는 것은 이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오히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